응? 이거 뭐야? 살쪘어.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들었던 말이, 아우 부담스러워. 보고 들어야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구례에 살면서 이 구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보고 들어서 내가 그것들 안에서 내 마음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7월 19일 날 했던 328강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말 있어요. 말이 참 중요한데 나는 성격이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디 섞여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대화 잘하는 방법에 1, 2, 3 법칙 있잖아요. 한 번 말하고 2번 들어주고 3번 맞장구 쳐주기. 그거를 마음에 딱 새기고 나도 한번 말을 잘해봐야 되겠다. 자,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말. 빈말도 쌓이면 독이 된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말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남기게 마련이다. 반면에 하기 쉽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기 위한 듣기에만 좋은 말은 울림이 없다. 그러므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일찍 일어날 뿐 아니라 더 멀리 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란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세계대전 뒤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웅이 되자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처칠을 가르쳤던 교수들을 취재하여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보도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본 처칠은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귀 신문의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피 흘려주신 분이다. 생을 마치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곳저곳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청년은 너무 지쳐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다. 그때 길 가던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다. 여보게 청년, 왜 그렇게 앉아있나? 청년이 답했다. 위대한 스승을 찾으려고 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세. 청년은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리자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이 뛰어나와 맞이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청년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비비며 따뜻하게 껴안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다. 청년은 노인의 말처럼 나의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인 것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 아빠이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그림은 부모님의 얼굴이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등대의 빛은 어머님의 눈동자이다. 이 땅에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엄마, 나도 지금 엄마거든요.
연희의 엄마, 연호의 엄마, 두 아이의 미래의 성패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이 살벌한, 이 정말 긴장되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우리 연희가 학교를 안 갔어요. 방학이에요. 그래서 쳐지고 있는 거예요. 발표, 지은, 사은, 보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서 태어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은혜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지은이라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은이라 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보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망은이요,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배은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면 사람으로서 도리와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자연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웃의 은혜 등 은혜 속에 삽니다. 100세 노인인 어머니는 80세 된 자식을 항상 걱정한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천하의 어머니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에게는 무한한 빛이요,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덕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없는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은혜. 진정한 우정. 나는 이 말을 생각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찾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바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여야 합니다. 우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순수한 사랑과 우정입니다. 우정과 사랑은 인간 관계를 넘어서 영혼의 교감이며 삶의 동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헤어짐을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와의 헤어짐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리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분의 우정은 이 세상이 다해도 끝없이 이어질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란, 레바논계 미국인, 예술가, 철학적 수필가, 소설가, 신비주의 시인, 화가. 진정한 우정. 다 했네? 다 읽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연희야? 엄마 먼저 마무리 할게요. 밖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연희의 발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연희의 피아노 치기 아직 시간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1시간 아니야? 그러면 이따가 연잎밥 먹고 와서 30분 더 칠 거야? 나 30분에 시작했어. 11시 30분에 시작했다고? 응. 그래? 응. 알았어. 갑자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참 대화라는 것이, 지금 연희가 내 말을 듣고 있어서 참 어떻게 자녀와 대화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하라. 그렇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엄마가 연희 대하는가,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말해서 다시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연희야, 엄마는 생각을 해볼게. 연희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연희 대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연희는 그냥 책을 보고 있어요. 책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야? 이모 무슨 일이에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이모? 내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중고나라에서 아이들의 동화책을 끊임없이 사들여서, 혹은 광주에 아파트 살 땐
엄마들이 책을 재활용을 많이 해서 재활용품에 갖다가 다 놓더라고요. 죄다 주워왔어. 그래서 책꽂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연희와 연호가 오다 가다 책을 보게 되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참 많이 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거 라이브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말할 거리가 생기고 내가 행여나 누구 앞에서 말을 해야 됐을 때 뭔가 한두 단어라도 말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참 강사가 쇼맨십이 좋아. 쇼맨십이 참 좋아. 목소리도 참 좋고 된 놈, 난 놈, 뭐 그런 사람보다 웃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책을 또 많이 보면서 익혀나가는 기술, 습득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은혜를 아는 것, 사은 은혜를 알았으니까 감사히 생각하는 것, 보은 은혜를 갚는 것, 배은 은혜를 배방 안 하는 것, 망은 은혜를 잊는 것. 그 5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내가 발표한 거를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나는 은혜를 우리 구례군은 은혜를 받았다. 작년 8월 8일 수해가 나서 구례, 양정마을, 간전, 문척, 섬진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계산리, 유곡, 그리고 신월리, 그 아래 문척, 그리고 내려가서 간전, 그 입구 마을들이 죄다 마산, 냉천마을, 하우스단지 이렇게 물이 잠겼었는데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닦아주고 가셨어요. 군인 장병들도 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일을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내 다이어트다. 내 다이어트가 도대체 은혜를 갚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원봉사자들이 귀한 힘으로 귀한 마음으로 실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일어나게 해준 그 구례 땅의 농산물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이게 무슨 개논리야? 네가 다이어트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 그 자원봉사자님들이 도와줘서 살아나게 한 그 농산물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구례에 힘이 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그거를 먹고 나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이 살짝 부족한 논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kg 빠진 것 같아. 2kg. 2kg. 2만 지난 월화수목금 열심히 걸었어. 근데 내가 깜짝 놀란 사실 알았어요. 그래 서시천공원에 칼로리 빼는 거에 대해 나왔는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중에서 걷기가 제일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요. 달려야 되겠어. 근데 무릎하고 발목이 안 좋아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자전거 타기를 살짝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아. 무엇이 좋냐면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좋아.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제 생각을 내가 해봐야 되고 키워나가야 될 기술이긴 한데 그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유쾌하고 공부가 되고 그러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듣기가 좋고 나도 그러하기에 한번 내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연희와 연호가 학교를 안 가.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글쓰기, SNS에 네이버 글쓰기. 내가 지금 열심히 6월달 동안 구례의 보고수를 뽐마고 뽀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인플루언서가 한번
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어요. 나의 대동강물은 구례의 문화재, 구례의 보호수, 구례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써서 한번 그거를 책으로도 내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 시를 엮어서 책으로 2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2가지. 구례의 보호수, 내가 안고 다니는 그 사진들이 좀 나름 핸드폰으로 찍어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살려서 구례의 보호수 한 권, 그리고 내가 29살 때 썼던 시들과 43살에 썼던 시들을 모아서 지리산, 섬진강, 바람, 꽃, 그대 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한번 내보는 거. 그 2권의 책을 내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어. 라이브 커머스라 했던 예쁜 아줌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두려워하자.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거는 하늘의 몫이야. 오늘도 스펙지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서 또 열심히 또 강의를 또 듣고 와야 되겠어요. 오늘도 파이팅! 이제 이걸 찍고 나면 오늘 7월 23일 구례 장날이에요. 장에 가서 연잎밥을 먹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 딸 데리고. 그나저나 나는 궁금한 게 이걸 누가 보나? 바보.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내가 할머니 돼서 내가 볼 것이야. 구독자 수 아직 51명. 이 동영상의 의미는 연습. 말하기 연습.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51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클릭해서 다만 10초라도 봐주면 땡큐. 땡큐. 바이바이.